안녕하세요. 오늘 상상인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음봉인데 반등에 성공했다는 이유는 이제 분봉과 시간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있고요. 그러면은 먼저 시가총액은 6,981억이고 투자자는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일단 전일에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갔고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에도 이제 하한가를 갔다가 여기 이렇게 갔죠. 그리고 장 후반에는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장 후반 종가 가격이 1,4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의 단일가인데 4시 10분에 1,600원에서 시작해서 대략 1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5% 정도 더 오른 상태입니다. 11,000원이면은 이제 가격은 이쯤이죠. 그래서 장 후반까지 상승하고 시간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면은 마치 바이오 섹터 하락하는 것과 되게 유사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중에 이제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를 아마 저와 똑같이 못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가 없었습니다. 뉴스도 없고 뭐 종목 토론실 가도 거기서도 서로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물어보고, 대부분은 종목 토론실 가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리 선침해를 해놨기 때문에 물량을 이제 떠넘기고 싶어서, 그리고 주가를 더 상승시키고 싶어서 그런 재료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왜냐면 자기는 매수할 수 있는 수량을 다 매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좀 설득을 해야지 오잖아요. 대뜸 그냥 무당처럼 사라 하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재료들을 이렇게 조금씩 노출을 시켜주는데 상상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목 토론실 과거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다 서로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물어보던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업 실적이 안 좋냐 하면은 이제 2019년 6월 24일에 나온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여기 있죠. 영업이익이 매년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무산증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을 했습니다. 주식 소각은 대부분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없애버립니다. 보통 실적이 잘 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하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하고 주식 소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52만 주를 8월 6일자 기사죠. 공시죠. 전일이고요. 52만 주를 이제 소각하겠다. 그리고 이 소각은 기취득, 이전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자본 감소는 없다고 하고,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근본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취득했던 자사주는 6월 4일 날 공시를 통해서 이제 취득 예정 주식, 취득 주식 총수 52만 주, 아까 똑같은 그거를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공시를 둘러봐도 관련된 뭐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도 아까 재무제표 봤지만 영업이익 전년 대비 44% 증가, 당기순이익도 36% 증가. 그래서 실적도 잘 나고 있고, 그래서 증가한 이유는 금융사업 부문이 이제 외형이 성장했다고 하고, 조선 자동화 설비 사업 부문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많이 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시를 봐도, 그다음 뭐 실적을 봐도 뭐 떨어질 이유가 딱히 없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일 8월 7일에도 8월 6일에도 이제 종가가 24% 마이너스, 그다음에 오늘도 마이너스 16%.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오늘 나온 정답지 하나를 공개 안 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기 위해서 이런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매매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를 봤을 때 매수할지, 매도할지, 관망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나열해 보자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하나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으니까 사야 한다가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도 하시는 분이 또 있을 테고요. 여기서 둘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그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떨어질 이유가 없이 떨어졌으면은 기업 가치,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대로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2만원이었던 게 9천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이 난 건데,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면은 50% 할인해서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첫 번째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문제점은 있는 게, 매수를 할 때 솔직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예를 들어 이제 이 전날에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떨어졌을 때 충분히 싸네, 떨어질 이유가 없고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겠다. 여기서 사면은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16% 거의 하한가 한번 먹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마이너스 30%까지 찍고 이제 올라오고, 여기서 다음날 이제 반등을 한다 해도 이제 다시 본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 판단은 괜찮았지만은 더 떨어지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손실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해서 저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은 저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두 번째에 해당하고요. 저는 뉴스랑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세를 더 중요시하는 편이라 저는 사실 두 번째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면은 이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바로 이제 유준원 상상인 회장님이 이제 루머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루머들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람들 입에 조금 오르내리고 있었던 거는 이제 최대 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반대 매매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영업손실 가능성 등 여러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상의 이제 회장님은 신라젠 투자로 인한 손실, 메자닌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반대 매매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부가 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는 자신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라젠 투자로 인한 손실 뭐 이렇게 명칭을 정확하게 다 붙였죠. 이거 전부 다 아니라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대줬습니다. 그래서 상상인 저축은행은 신라젠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 손실도 없다 라는 말을 했고, 메자닌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최대 주주 변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라고, 매출 비중도 20%로 줄어들었고
대부분은 이제 기업자금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한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보다 이런 대출들이 더 차지한다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 가운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한두 건밖에 없고, 이제 뭐 전환사채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자신의 반대매매에 대한 얘기겠죠. 담보 지율 및 자산이 충분해서 반대매매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데 이런 거 이제 강력하게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금 기사는 2시 26분 거를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제 저 기사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상상인을 보고 있었다면은 아마 매수 들어가는 시점은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눈 좀 빠르신 분들은 저 기사가 언제 나왔지 모르겠지만 이 상한가 풀릴 때도 뭐 들어갈 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투자 관점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유 없는 하락이었고, 그 이유 없는 하락에 대해서 회장님이 확실하게 루머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펀더멘털 대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음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장도 다 끝나서 지금 살 수도 없죠. 다음날은 이제 시간에서도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유 없는 그냥 하락에서는 매수가 아니고, 이유 없는 하락에 이제 회장님의 말씀이 더해져야지 이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